새벽 1시경 9일 일에 긴박한 구조 요청을 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What is going on? Hello? My mom with a knife. Who has a knife? My sister. Where is your sister? Quick, quick, quick! What? I got everyone coming to you, honey. Where is your sister? Oh my God! Quick, now! 2012년 11월 16일 9일에 신고가 접수된 집안에는 41살의 엄마 리사와 18살의 수양딸인 사브리나, 그리고 리사의 친자녀인 13살 메건과 3살 헤일리가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인 리사의 남편은 타주로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새벽 1시 15분경에 9일에 전화를 한 사람은 친딸인 메건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메건은 문 앞에서 울면서 언니가 엄마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피투성이가 된 사브리나는 부부의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40cm 길이의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브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온통 피로 물든 침실에는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참혹한 모습으로 엄마 리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3살 헤일리는 옷장에 숨어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178번 이상 잔인하게 찔렸으며 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것으로 보아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브리나 주니치는 199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012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으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린 사브리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삐뚤게 엇나갔으며 마약과 술 문제로 할머니의 속을 썩히더니 결국 할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야생마 같은 사브리나를 감당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국 그녀의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는 위탁 가정인 리사와 케빈 부부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리사는 사회복지사였으며 케빈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된 부부는 각자 한 번의 이혼한 경험이 있는 재혼부부였습니다. 리사는 첫 결혼에서 얻은 딸 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부부 사이에서 헤일리가 태어났습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꼈으며 화목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브리나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갈 곳이 없었던 사브리나는 사회복지사였던 리사 집으로 들어와서 수양딸로 1년을 살다가 리사를 살해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브리나도 자신이 마구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 치료가 끝나자마자 사브리나를 체포하고 10시간 만에 경찰은 그녀를 취조실로 데려갔습니다. 사건 당일 사브리나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다 같이 저녁으로 햄버거를 만들어 먹은 후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12시까지 숙제를 했다고 합니다.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에 들 수 없었던 사브리나는 1층에 있는 부부방으로 진통제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Where did you take ibuprofen from? In Lisa and Kevin's bedroom. That's Where? where it's held. Kevin and Lisa's bedroom. That's where it's held. Lisa still awake? I don't know. I just remember going in there, having the bottle, starting to shake it to get the meds, and then I'm gone from there. Police have never been the best. Mm-hmm. I mean, I've never been emotional and mental abuse from her to me. Mm-hmm. She put her hands on me. I don't know. She never seemed to like me, and she's been wanting me out of the house. Mm-hmm. You had an argument or anything with Lisa last night? No. No?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친딸 메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리사와 사브리나는 말다툼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Have you had these type of issues in the past where you just don't remember things? I know I was in my other group homes. When I was in a fight with other people, I blacked out.
Have you ever been checked? Yeah, I go to specialists. Okay. 하지만 사브리나는 의사를 찾아간 적도 없으며 기억 상실 증후군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는 사브리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속 추궁했지만 그녀는 9개월 동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Is live on 5 in the newsroom with these details. New at 5:30, Shay. Well, Lee, Willoughby police say 18-year-old Sabrina Zunic had been with the victim and her family for about a year and a half. Neighbors say they never would have suspected Zunic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They describe her as a bubbly girl who was always happy.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브리나는 리사가 살해된 지 9개월 만에 리사 남편인 케빈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경찰은 케빈을 리사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브리나는 17살 때 리사와 케빈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케빈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브리나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케빈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와 리사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사브리나가 남편 케빈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브리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보다 못한 리사는 사브리나에게 관심을 끊고 진짜 가족에게나 잘해주길 바란다는 경고성 문자를 케빈에게 보냈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케빈은 그저 사브리나가 불쌍해서 잘해주는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리사는 사브리나와 막내딸 헤일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신경에 쓰였습니다. 사브리나는 헤일리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이뻐하고 보살폈습니다. 리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쯤 리사는 사브리나에게 집에서 떠나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사브리나는 분노했다고 합니다. 사브리나는 케빈이 자기를 조종해서 리사를 죽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케빈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느새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케빈과 리사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는 리사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치를 떨었습니다. 케빈은 리사만 없어지면 나랑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일리와 셋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삭였어요. 결혼하면 대학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이 예상한 대로 케빈은 아내 이름으로 8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케빈은 리사의 사망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보험회사에 가서 생명보험금을 신청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브리나는 케빈과 2달 넘게 리사를 죽일 계획을 짰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리사를 어떤 무기를 써서 살해할지에 대해 상의했으며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중하게 계획했던 것들이 무색하게도 집에서 나가라는 리사의 통보에 화가 났던 사브리나는 눈엣 가시 같은 리사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고 싶었습니다. 사브리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케빈이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가 리사를 살해하고 강도가 한 짓으로 위장하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케빈을 너무 사랑했던 사브리나는 사랑한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같이 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브리나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소설인지 몰랐지만 검찰은 케빈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빈은 리사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비싼 차를 사고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느라 바빴습니다. 케빈을 체포한 후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리사를 살해하기 위해 케빈과 사브리나가 모았던 칼들과 총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브리나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기로 검사와 협상했습니다. Advised the court that the defendant was entrusted with the care of a foster child and abused that trust by engaging in an illicit sexual relationship with that foster child. He conspired and acted in complicity with his foster child to murder his wife. 검사 측은 케빈이 사브리나에게 리사를 찌르는 방법에 대해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쳤으며
죽인 후 귀중품을 숨기고 집을 어지럽혀서 강도가 버린 것처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브리나가 케빈에게 조종을 당해서 리사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케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케빈의 지인들은 41살 케빈과 17살 사브리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She moved toward sitting in his lap inside his legs. What did you do with him? I did a double take, kind of really. 케빈의 전화 기록을 보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빈은 아내 리사에게는 201번의 전화와 문자를 했었으며 사브리나에게는 7배나 많은 1491번의 전화와 문자를 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사가 살해당한 다음 날 그는 치료를 받고 수감되어 있던 사브리나에게 필사적으로 면회를 갔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There was a little counter on the top, and he did put his hands on me to talk to me. He says, "You do not understand. I need to see her." 검사 측은 케빈이 거액의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 자기 손에 피 묻히는 대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린 사브리나를 조종해서 아내 리사를 살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started to stab her. I just raised the knife up and went down on her. Why is it that you could violently and brutally stab her repeatedly 178 times? Because I was manipulated to do it. 케빈과 사브리나가 리사를 어떻게 죽일지 고심하고 있을 때 사브리나는 그녀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살인 청부업자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 phone call that we'd had, she had asked me if I was able to get her a hitman. Could you tell if there were any other people in the room at the time? Yeah, the defendant in the background talking. What did he ask you at that time? Do you need me to take you to go run drugs? Okay, and what was that in reference to? 사브리나 친구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케빈 측 변호인은 케빈이 사브리나를 조종해서 아내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브리나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리사에게 화가 나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며 케빈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Jury did not agree. Jury's verdict indicates that they believed that this murder would not have happened without your involvement, without your encouragement, without your action, without your direction. 리사의 전남편이자 13살 메건의 친아버지가 가족 대표로 케빈에게 말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I'd like to say, Lisa, we miss you, and you, Kevin, what a piece of crap you are. Yes, Mr. Zano, I realize your emotions are great, but I would ask that you please restrain yourself and just address. 케빈의 변호인은 전남편의 언행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최대한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Judge, that you will give him the maximum sentence. Because my daughter and my daughter's sister think about their mother every day. And I sure hope that you think about what you did. 전남편은 자리에 돌아가 앉은 후에도 케빈에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어를 그에게 사용해서 결국 법정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케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그리고 사브리나는 3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